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부모 자녀 간에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하는 순간들이 있죠. 눈빛만 봐도. 엄마하고 마음으로 잘 통하던 때가 있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마음으로 잘 통하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었던 우리 가족이 얘네들 잘못 입양하고 나서 요즘에 마음도 안 통하고 말도 안 되고 뭐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은 지금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컴퓨터 좀 마음껏 하고 싶고, TV도 마음껏 보고 싶고, 유튜브 쇼츠도 마음껏 보고 싶고, 스마트폰 좋은 기종으로 사가지고 간섭 안 받고 사용하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하지 말아라, 책을 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 좀 답답하기도 할 거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얘가 왜 약속을 어기지? 그것 때문에 좀 속이 상하시기도 하거나, 이거 이제 줘야 되나? 이제 사줘야 될 시기인가? 이런 판단에 있어서 고민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하고 나서 스마트폰 컴퓨터 사줬더니 얘가 내신 성적 레벨업 하는 게 아니라 롤 티어 레벨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마음이 좀 안 좋아지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리모컨, 스마트폰, 컴퓨터 마우스 쥐어주면서 뭔가 규칙을 정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들이 그거를 깨는 순간에 어떻게 지도하셨어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골라보세요. 1번 등짝 스매싱. 나는 이 방법으로 효과를 봤다. 2번 뽀각. 3번 잠금 설정.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우리 자녀들은 다 알죠? 네. 4번 캠프나 청학동행. 이거 효과 좋습니다. 네. 좀 교양 있는 방법도 있어요. 골라보시겠어요? 5번 기도. 게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선택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좀 물어볼게요. 여기에 정답은 없지만,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 하지 마, 게임 좀 그만해, 유튜브 좀 덜 봐, 이렇게 뭐라 하실 때 어떻게 대응했어요? 여러분들도 골라봅시다. 1번 버티기. 됐다고 내 인생이라규. 2번 대굴대굴. 3번 전교 1등. 엄마, 이 정도면 뭐 저보고 하라고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겠죠? 4번 출가. 자, 어떤 방법을 선택해 보거나 선택해 봤어요? 물론 여기에도 건강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답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약속을 어기고 나도 내 맘대로 그렇게 막 하게 됐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상황에서 계속 충돌을 하게 되면 될수록 부모님과 자녀 간에 올라가고 증가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올라가냐면은 게임 레벨이 올라가요. 그리고 더불어서 구독 채널 수가 증가하죠. 맘대로 쓰면 쓸수록. 그리고 끝끝내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데, 요즘 중학생들의 하루 평균 숏폼 시청 시간이 4시간 40분 나온대요. 숏폼만. 네. 근데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죠. 하루에 한 20개, 30개 본다라고 대부분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그 통계를 내봤더니 하루 평균 몇 개를 보는 줄 아세요? 150개. 그러니까 숏폼은 사람이 내가 몇 편을 본다라는 걸 카운팅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본다라고 하는데 사용 시간이 그렇게 늘어나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빠 엄마들도 같이
올라가시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올라가실까요? 네, 일단 혈압이 올라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잔소리가 늘어나시겠죠? 자, 끝끝내 뭐가 올라가실까요? 맞아요. 예. 손이 올라가시죠. 이놈의 새끼 하면서 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고 웃으면서 함께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꼭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장벽이 되고 있는데 얘가 소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일단 우리 학생들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되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사용 지도하면 되는지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 먼저 꼭 아셔야 될 게 다름을 인정해 주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다름이라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졌고 우리 자녀들이 주로 친구들을 만나는 공간이 디지털 공간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환경과 세대 변화입니다.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아버님께. 아버님, 저기 우리 아들 나이 많을 때, 꼬꼬마 어린이 때 친구들 만나면 밖에서 기억해 보세요. 뭐 하고 노셨던 것 같으세요? 뛰고, 팽이치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아버님은 팽이치기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열심히 깎아가지고 줄 야무지게 묶어가지고 딱 하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 마당 다 깨서 팽이로. 예, 아버지의 흑역사까지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해준 아들과 함께 팽이치기, 숨바꼭질,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잠시 우리 부모님들 지금 자녀 나이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걸 회상 기억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즐거웠었던 그때 나는 우리 아들만 할 때, 딸만 할 때, 친구들만 만나면 뭐하고 놀았더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셨죠? 줄넘기,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우리 아버님들 닭싸움 잘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공기놀이 한 번 했다 하면 죽지 않고 꺾기까지 완벽하게 하고 100년을 살아남으시던 분도 계셨을 거고.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 때 바로 옆에서 같이 깔깔 웃으며 놀아줬었던 상대방을 우리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그 공간이 어디가 됐던 그것은 우리만의 아지트, 놀이터가 되었죠. 우리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논다라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친구들과의 추억, 룰, 규칙 여러 가지들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뛰어놀며 우리는 현재 멋진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억,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선광기억, 선명한 기억, 추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뛰어노는지 아세요? 운동장, PC방. 게임. 저 친구가 맞췄어요. 스마트폰 안에서 주로 많이 뛰어놀고 세상을 알고 친구들을 만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이제 잠시 퀴즈를 낼 건데 우리 아빠, 엄마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가족별로 대항전을 벌일 거예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줄 건데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아빠, 엄마 때 무슨 문화, 무슨 용어인지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가 하나씩 나올 건데 힌트를 보다가 저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 것 같은 학생만 손을 번쩍 들고 정답을 맞추면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자녀들만 도전하는 겁니다.
회수권이에요. 회수권. 이 회수권이 뭔지를 맞추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힌트. 중고등학생. 두 번째 힌트.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아니, 저 뒤에 있는 학생하고 이 두 학생이 얘기했는데, 일단은, 네. 일단은, 자, 저게 뭐예요? 회수권이? 버스. 회수권이 버스. 애매하다. 네. 여기 있는. 자, 정답은? 응? 교통카드. 교통카드. 회수권이 교통카드라는 의미다. 그 당시에 엄마 아빠 세대에. 자, 정답인지 아닌지 조금 이따가 판정해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거였대요. 요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요. 회수권이라는 게. 여기 있는 학생도 기회를 줄게요. 저게 뭘 것 같아요? 회수권이? 중고등학생 버스 탑승권. 중고등학생 버스 탑승권. 되게 이 학생이 저게 뭐죠? 응용 능력이 뛰어난 게 중고등학생 버스 탑승권. 박수. 모든 거는 힌트에 정답이 있어요. 네, 근데 저 학생이 알아맞혀 버렸네요. 버카라고 해요. 버카. 그래서 첫 번째는 저 뒤에 있는 누나가 정답을 완벽하게 맞췄는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버카 충전카드라고 하죠. 정답은 그 당시에 버스 탑승권이었습니다. 자, 뒤에 있는 학생하고 앞에 있는 학생하고 아까 전에 버스까지 애매하게 맞춘 우리 꼬꼬마 어린이까지 3명 정답! 자, 부모님 시절에 버스를 탈 때 내던 쿠폰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연습 문제였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 문제로 들어갑시다. 싸이월드. 자, 부모님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미리 맞추면은 나도 조금 하나 정도 힌트를 보여주게 해줘. 예약, 2명 예약, 3명 예약. 자, 싸이월드가 뭐냐? 싸이월드 알아요? 네. 뭐예요? 노래 이름? 가수 싸이의 노래 이름. 네. 첫 번째 힌트, 다이어리. 제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앞에서 진행을 할게요. 거기 있는 학생 뭘 것 같아요? 싸이월드가? 지금의 인스타같이 자신의 기록하는 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저기 뒤에 있는 언니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싸이월드가 뭐일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안 말할래요? 자, 요거까지. 도토리. 도토리가 뭘 것 같아요? 자, 싸이월드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세 번째, 일촌. 자, 여기 있는 남학생 아까 전에 기회 없었죠? 한번 들어볼까요? 일촌에서 파는 도토리 다이어리 파는 곳이요. 야, 아까처럼 갖다 붙였는데 아니야.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아까 전에 뒤에 우리 여학생 2명이 정답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오늘날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 홈페이지였죠. 이번에는 부모님들 도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상. 부모님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녀들은 알려주면 안 돼요. 반모 가능할까요? 자, 이거 의미 알 것 같은데. 네. 반모임. 기린반, 1반, 2반 동창 모임, 반모임. 괜찮습니다. 네, 뒤에 계시는 어머님. 반말 모드 가능하냐고. 야, 어머님이 반말 모드 가능하냐. 힌트를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낯설어하고 계세요. 친구, 인터넷, SNS 채팅 게임, 편한 대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세요? 뒤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서 맞추셨는데, 반모임은 이제 저희 세대가 드러나는 거고요. 반말 모드로 대화 가능할까요? 이런 뜻이래요. 자, 이번에 또 맞춰보세요. 쩔. 자, 이거를 부모님들 찬스예요. 부모님들. 쩔. 쩔.
어쩔, 진짜 어쩔, 이거 어쩔. 그다음, 네. 강한 캐릭터가 약한 캐릭터 키워줍니다. 와, 아버님 공학 계열의 스티브 잡스 계열이신 줄 알았더니 게임도 잘하셨나 봐요. 여튼 또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은 부모님 계시나요? 힌트 드릴게요. 게임, 버스. 어머님 알 것 같으세요? 버스. 쩐다. 아이들에게 바른말 고운말을 우리가 교육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용어를 썼었죠. 네, 저레벨 초보 고수님 저 쩔 좀. 아버님이 정답 맞추셨습니다. 이야, 대단하세요. 자녀 세대에 아까 전에 깍두기 기억나나요? 그 깍두기가 게임에서 요즘에 쩔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자녀 세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놀았을까, 이것을 서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세대 때 놀았었던 그 놀이문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놀이문화는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 얘는 못 들으겠고 시간상 이번에는 게임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룰이 이렇게 됩니다. 가족이 다 함께 정답을 한 목소리로 얘기해야 정답으로 인정할 거고, 손을 들고 정답이라고 외쳐주면 돼요. 자, 두 가지 형태의 게임에 대해서 퀴즈를 낼 건데, 일단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의 게임들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 게임이 뭔지를 가족이 다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맞추시면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날로그 게임들이에요. 아날로그 게임들. 요거 뭘까? 뒤에는 딱 한 번. 이구동성이에요. 하나, 둘, 셋. 말뚝박기. 둘이 동시에 얘기를 했죠? 말뚝박기. 정답!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고 연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맞추시면 선물 드릴게요. 자, 준비. 요거. 어이구. 네네. 다 함께 이구동성으로 하나, 둘, 셋.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땡. 정답. 하나, 둘, 셋. 숨바꼭질. 정답! 숨바꼭질. 지역에 따라서는 술래잡기라고 했어요. 손을 번쩍 드는 게 중요해요. 자, 요것도 할까요? 저기 회생 아버님. 하나, 둘, 셋. 오목 정답. 야, 아버님 어머님 세대의 놀이들을 잘 안 해요. 이번에는 난이도를 올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디지털 공간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거는 맞추면은 두 문제 맞춘 걸로 쳐드릴게요. 보세요. 요거. 잠깐만. 지나친 도파민 분출은 이따가 규칙을 정할 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세 가족 한꺼번에 기회를 줄게요. 하나, 둘, 셋. 어몽어스 정답. 요거 저기 맨 뒤에 여기 남학생. 자, 부모님하고 같이 해야 돼. 하나, 둘, 셋. 어머님 이렇게 하셨어. 이구동성해야 돼. 안 돼요. 정답 아니에요. 거기 하나, 둘, 셋. 브롤스타즈 정답. 이번에 이거. 저기하고 여기하고 세 가족. 하나, 둘, 셋. 무한의 계단 정답.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이번에는 아빠들만 찬스가 있고 세 문제 맞춘 걸로 할 거예요. 아빠들만 하셔야 돼요. 다른 가족들은 참여 못합니다. 준비. 아버님 오른팔 빠지실 뻔했어요. 여기 앞에 아버님이랑 두 분이 제일 먼저 하셨는데 하나, 둘, 셋. 정답. 세 문제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네. 이거 하시는 분. 자, 이 게임. 네. 저기 아버님께서 들락말락 하셨고, 자, 이 가족하고 아버님이
저기 맨 뒤에 있는 가족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자, 이구동성으로 하나, 둘, 셋. 응? 피파 온라인 정답. 이번에는 어머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되 한 번에 뒤집을 수 있게 할게요. 어머님들이 맞추시면은 힘들거든요. 5문제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5문제. 어머님들만 요거 아실까? 이거를 아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두 분. 하나, 둘, 셋.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애가 이것 때문에 미친 듯이 게임을 했거나 어머님이 선행학습을 하셨거나. 정답! 야, 5문제. 여전히 어머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시는 분. 이거 쉽지 않은데. 저 맨 뒤에 계신 어머님. 자, 기회는 한 번입니다. 하나, 둘, 셋. 야, 너 나한테 왜 마이크 넘겼어? 라고 아들을 탓하고 계시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 저기, 여기 뭐냐? 요 앞에 뭐냐? 정답. 하나, 둘, 셋. 네. 좋은 일을 해서 저 가족에게 점수를 준 착한 어린이에요. 저 가족이 5점. 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러다가 우리 강의 못할 것 같아. 이거 맞추면은 6문제 맞춘 걸로 합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구동성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하는 여기하고 이 세 가족이 아이들이 웃지도 않고 손을 들어가지고 세 가족에게만 동시에 하셔야 돼. 하나, 둘, 셋. 어머님은 네 이러셨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두 가족 정답. 자, 그래서 오늘의 게임장 가족은 저도 계산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이따가 문제를 맞추셨다고 한 가족들 있죠? 다 남아서 저한테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은 자녀용, 부모용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기에는 이러다가 오늘 우리 강의 못할 것 같아. 이게 뭔지 다 되게 요게 뭔지, 네, 이게 뭔지, 네, 요게 뭔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 다 알죠? 리그 오브 레전드, 네, 발로란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몸으로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었던 놀이도 지금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즐기고 있는 놀이도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게임이라고 불렀다라는 것.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안 좋게 노는 것으로 변질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첫 번째 단계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는 틀림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다름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에 대한 것을 퀴즈가 되었던 같이 활동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나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야,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녀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잠깐 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스마트폰, 게임, 디지털 문화를 일단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셔야 현명한 지도를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자녀들은 내가 정말 리모컨의 주인, 마우스의 주인, 스마트폰의 주인이 맞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스마트폰 본인 거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본인 거죠. 네. 본인 거답게 잘 쓰고 있다라고 자부해요? 아, 자부해요. 네. 오늘 교육 끝.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맞는지를 내가 자부하고 있던 걸 지금부터 한 발자국 뒤에서 관찰자가 돼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참여한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자녀들 혹시 있나요? 약속 안 지켜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만해 할 때 내 거라규 왜 가져가냐고요 하는 자녀들 혹시 있나요? 자, 내 거니까 내가 당연히 알아서 해야 돼요. 그거 당연하죠? 내 거니까. 이 학생이 말한 대로 알아서 잘 쓰면 돼요. 그런데
과연 정말 알아서 스스로 조절해서 적당히 잘 사용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못 믿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계시는 걸까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하나 같이 볼까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스마트폰 하면은 나 다 생각이 있어서 쓰고 있고 나 할 때 하고 있거든. 나 잠깐 머리 식히려고 하는 거거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나친 자신감과 확신은 자만과 착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심리 실험을 통해서 체험해 볼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한 심리 실험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하고 부모님들 같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가 스탑할 때까지 눈을 감고 있다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40초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을 들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눈을 감고 다 함께 제가 시작하면은 마음속으로 초를 나름대로 세면서 40초가 되었다고 할 때 손을 들면 돼요. 준비. 시작. 주무시면 안 돼요. 네. 네. 지금 이 순간에 손을 드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지금이라고 한 순간. 네. 네.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40초 전에 손을 드셨거나 40초 이후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30초가 아니라 40초를 잡았는데 실제 이 실험을 독일과 영국에서 그 연합으로 했었어요. 유명한 심리학 연구팀에서. 그리고 나서 참석한 남성 참가자와 여성 참가들에게 인터뷰를 했죠. 자, 얼마 만에 손을 들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10분간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심심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이에 그 순간에 스마트폰을 써도 된다라는 조건을 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10분간 방 안에 있다가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썼냐고 물어봤을 때 2분이나 3분 지난 다음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다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는 44초 만에 썼다는 거예요. 본인은 2분이나 3분이 되었다라고 판단한 것과 다르게 더 놀라운 건 여성은 57초가 지난 뒤에 2분이나 3분이 지났다고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쓴 반면 남성은 21초 만에 스마트폰을 썼어요. 오늘 실험에서도 아까 전에 제일 먼저 손을 든 가족 같은 경우에는 40초 기준이었는데 17초 만에 손을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느낌과 실제 사용 시간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쓰고 있다라는 느낌과 실제 잘 쓰고 있는지의 사실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것을 흔히 통제감의 착각이라고 그래요. Illusion of control. 이 스마트폰 내 거니까 나름대로 잘 쓸 자신이 있거든, 잘 쓰고 있거든 이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확신의 착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 숏폼도 얘기를 했죠. 한 20편, 30편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재봤더니 150개를 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쓰고 있다라는 내 느낌과 실제 내가 정말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실패하는 이유는 습관과 착각 때문인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학생하고 또 인터뷰해야지. 요거하고
둘 중에 뭐 먹을래요? 저요? 오른쪽 거요. 왼쪽 엄마가 새벽부터 아빠가 열심히 가족 농장에서 채소 따가지고 만들어주신 영양가 식단인데, 그럼 저거 먹을래요? 네, 효자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뭐 먹고 싶어요? 저거요. 네, 이 학생이 저를 도와줬는데 우리 학생들은 유튜브 게임 컨텐츠를 고를 때 맛있고 재밌는 걸 고르죠? 네. 자, 맛있고 재밌는 게 영양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재밌다고 맛있다라고 선택한 그리고 즐겨보고 있는 그 게임이 맛은 있는데 영양가가 없거나 심지어 독이 들어있는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자, 우리 아버님들은 익히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게임들이 정말로 멋지게 잘 만들어졌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다 해봤었던 게임인데 이때 게임들을 흔히 명작 게임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게임 안에 지나치게 빠지거나 그 안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만들어 두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예로 제가 즐겨 했었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즐겨 했었던 게임 중에 하나 테일즈 런너라는 달리기 뜀뛰기 게임이 있는데 이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지면은 열받으니까 채팅창에 온갖 욕을 쓰는 거야. 코찔찔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래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게임사에서 이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어린이가 테일즈 런너라는 게임을 배워가지고 막 게임하다가 져가지고 친구한테 아이씨 막 하고 나서 막 분풀이를 하면은 이 친구의 캐릭터가 게임하다가 게임 내에 있는 이 욕재판소에 끌려가요. 여기 NPC들이 그때부터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너 친구한테 CC했다며? 그러면서 막 신문을 하면서 중요한 거 반성을 하고 나서 앞으로 욕하지 않고 건강하게 게임하는 러너가 되겠습니다를 오타 안 나고 10번을 쳐야지 게임이 다시 돼요. 그랬는데 그 다음 판에 다시 욕을 했어. 다시 CC했어. 그러면 100번을 쳐야 돼. 자,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기도 있는데 이런 예인 것처럼 그 당시의 게임들은 이 학생을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작 게임이라고 부르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뛰어놀고 있는 청소년과 게임사와의 약속이에요. 윤리적인. 근데 이 약속이 어느 날부터 깨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꼭 알아야 될 거, 게임이 안 좋다가 아니라 어떤 게임들은 잘못하게 되면은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책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영상부터 같이 볼게요.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게임하고 나서 책을 펼쳤는데 책의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돼요. 시간상 간단하게 교수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요즘의 게임들은 편의성이 높아졌고 쉽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길 건너가면서도 잠깐 그냥 생각 없이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류의 게임을 방치형 게임, 멍 때리는 게임, 클리커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정신없이 돌아가게끔 그래픽 화면들이 화려하게 흘러가요. 그래야 빨리빨리 소비하고 그 이펙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계속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임들을 하고 나면 안타깝게도 이거는 이제 실험에서 증명이 되어 있는데 눈의 이동 동선이 게임할 때 화면을 보는 것처럼 다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줄글을 못 읽어요. 이렇게 줄글을.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나는 게임할 때는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해지는데 왜 책만 펴면 잠이 와?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운명인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즘에 산만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눈이 줄글을 못 따라가게끔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첫 번째 깨진 약속이에요. 왜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야 현질을 많이 하니까. 뽑기를 많이 하니까. 뽑기 하면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게임의 설계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폼이나 이런 쇼폼용 게임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지만 이렇게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아시겠지만은 빠찡코에서 슬롯머신의 숫자가 언제 일치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가끔씩 나오는 재밌는 인스타 릴즈 한 편이 정말 재밌어져서
한 편 보고 못 끄게 되는 현상들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숏폼이나 게임을 하는 순간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전두엽은 원래 100%에서 조금 더 떨어지게 되어 있다.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 피파 온라인. 교수님도 모르는 게 약이야. 자, 이러한 피파 온라인 게임 너무 재밌죠? 축구 게임이잖아요. 이거 하면서 구단에 대해서 영입도 하고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제일 즐겨 했었던 놀이가 이거예요. 자, 붙었을까 터졌을까? 피파 안 하면은 진짜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는 뭐냐면 뽑기라는 강화라는 명목하에 이런 사행 행위에 좀 더 많이 열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오늘 재밌는 원리를 알려줄게요. 우리 자녀들 잘 알아야 돼요. 교수님이 좋아했었던 세븐나이츠라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130개가 넘는 캐릭터들이 있고 이 캐릭터들을 조합해서 적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캐릭터들 중에서는 성능이 좋은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영웅 캐릭터가 있어요. 그 중에 여왕 엘리시아라는 캐릭터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고 성능도 좋은데 얘를 얻으려면 뽑아야 돼요. 뽑긴 뽑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루비 25개를 모아야 돼요. 루비가 게임 속에서의 돈이거든요. 얘를 모으려면 아빠한테 허락받고 하루에 30분씩 열심히 게임을 하다 보면 루비를 한두 개씩 얻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쁘게 게임하고 30분씩 해가지고 루비 25개를 얻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뽑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얘가 나올까요? 얘가 나올 확률이 흔히 말하는 극악의 확률이라서 꽝이 나와요. 나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루비를 모아서 뽑았는데 허탈하죠. 그런 마음이 커지게끔 되어 있다가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 같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루비를 돈 주고 팔아요. 이벤트로. 그래서 11만 9천 원에 팝니다. 자, 11만 9천 원에 파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날 구정 때 대한민국 자녀들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하고 받는 평균 용돈이 11만 9천 원이래요. 그래서 이때 일주일 동안만 한정판으로 팔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세배하고 전 재산을 이 기간 안에 이걸 사죠. 자, 그리고 나면은 뽑기 방식이 달라집니다. 250개를 써서 한 번에 10장의 카드를 뽑을 수 있게 바꿔요. 왜? 빨리 소비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하고 받은 11만 9천 원으로 루비 11만 9천 원어치를 사가지고 뽑기를 시작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5초. 자, 이래서 내 소중한 전재산 11만 9천 원이 공중에 증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1분. 자,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원하는 여왕 엘리시아 영웅 캐릭터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게임이 끝날까요? 그 다음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들여서 이번에는 합성을 해야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강화를 해야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진화를 해야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장비 각성을 해야 돼요. 자, 몇 단계에 걸쳐서 얼마를 쓰게끔 만들어져 있는지 느낌이 오죠? 더 충격적인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강화를 한 여왕 엘리시아 카드를 갖고 놀 수 있는 시간 1개월. 1개월 후에는 더 좋은 캐릭터가 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 원리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내 스킨 뽑아야지. 이거 안 사면 후회해. 어머님, 안 사면 후회한다고 그 세일 때 사셨던 루이비땅 신상백 40년간 들고 있을 수 있나요? 그죠? 유행이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게임은 빨리 유행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돈을 쓰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원리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이게 커치의 검이라는 아빠들이 많이 하시는 게임에 있는 칼 아이템인데 이 칼 아이템이 나오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요. 현금 7천만 원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커치의 검이 나올 확률이
0.0001%예요. 얘가 로또 2등 당첨될 확률과 같고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잭팟 터질 확률보다 낮은 확률이에요.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게요. 현실에서 로또 복권 사는데 1,000원인데 얘는 한 번 뽑는데 33,000원 들거든요. 한 번 뽑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7천만 원짜리 가치의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100만 버블을 뽑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따지면 330억 원을 써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아이템을 갖고 놀 수 있는 시간은 1개월밖에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평생 돈을 게임 속에 쏟아붓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설계된 이유는 게임은 여러분들을 게임 유저로 보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 봐요. 안 좋은 쪽으로 호객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 게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 넘어가고 그 다음에 쇼츠하고 유튜브 좋아하는 친구들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유튜브를 골라서 보고 있다라고 확신하죠? 보고 싶은 유튜브 보죠? 교수님도 매일같이 그렇게 확신하는데 실제로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서 유튜브를 볼 수 없어요. 하루에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이 몇 개일 것 같아요? 그냥 느낌. 10만 개. 오, 꽤 많네. 64억 7천만 개의 영상이 매일 올라옵니다. 이 64억 7천만 개의 영상 중에서 오늘 내가 선택해서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처음부터 없어요. 누가 정해놓느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인공지능 자동 추천 시스템이 이 학생이 그 영상을 볼 수밖에 없게끔 설계를 미리 해놔요. 자,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는가? 라는 영상을 호기심으로 봤다고 쳐요. 그 다음에 추천 영상이 뭘 뜨냐면은 루피가 가버렸네. 천국에 루피가 가버렸네. 자, 연관성이 없는데 연관성이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이 학생에게 추천해주는 추천 영상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영상들이냐면은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영상들이에요. 결국 뭐냐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을 통해서 돈을 벌 영상들을 학생에게 보도록 강요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자녀들 꼭 알아야 돼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유튜브 세상에서 끌고 다니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유튜브라는 우물 속에서 내가 유튜브를 선택해서 즐겨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2단계 마지막. 나는 정말 게임 고수, 유튜브 고수, 또 사용 고수, 스마트폰 고수인가? 아니면은 사용 태도도 고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문제점이 뭔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아무리 여기 있는 학생이 아빠하고 약속을 잘하고 게임 딱 요것만 해야지 유튜브 몇 개만 봐야지라고 다짐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학생의 심리,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게임 개발자 400명이 만들어낸 탕탕특공대의 현질 유도 전략, 유튜브 알고리즘의 전략을 일반인 어린이가 의지와 계획으로 이겨낼 확률은 처음부터 없어요. 단 부모님하고 같이 훈련하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대한 활동을 지금부터 바로 할 건데 나는 잘 쓰고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규칙을 잘 적용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나서 어떤 규칙을 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손에 잡았을 때는 잘 쓰자는 겁니다. 손에 잡았을 때는 쓰고 싶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썼을 때 머리도 잘 자라는 것도 써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써보자라는 거고 그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자, 시간부터 정할 건데 한 학생하고 좀 인터뷰해 볼게요. 여기 있는 학생. 스마트폰 그냥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한 2시간? 네, 말본 예쁜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학생이 2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주말에는 4시간? 스마트폰만 아니면 컴퓨터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스마트폰밖에 안 해요.
스마트폰밖에 안 해요. 그래서 4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4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래요? 아니면 하면 도움이 되는 거래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교수님을 도와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마트폰을 쓸 때 하고 싶은 것도 잘 사용해야 되지만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를 가치 지향적, 목적 지향적 사용이라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직접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지금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요일별로 우리 자녀들이 필수적으로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24시간에서 다 빼보세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학교 갔다 오는 시간, 학교에서의 시간, 학원 시간, 공부 시간, 숙제 시간. 이러한 의무, 의식 시간들을 24시간 중에 다 빼고 남는 시간을 그 자녀의 하루 가용 시간, 여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일별로 조금씩 다를 거예요. 학원 다니는 게 다를 테니까.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한번 대략 몇 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시죠. 자, 주 5일을 다 합친 시간을 나누기 5를 해야지 하루 평균 몇 시간이 나오는지가 계산이 최종적으로 되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과적으로 하루 평균 우리 자녀는 몇 시간의 예유 시간이 있는가를 지금 계산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 남는 시간을 주로 무엇을 하는지를 자녀들과 부모님이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가용 시간을 나는 주로 뭘 하면서 보내는지를 써보세요. 자, 한 학생하고 간단하게 그냥 적은 거를 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한 학생 중에서 꽤 나이스하게 생겼으니까 앞으로 잠깐 나와볼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 옆에 서서 편안하게 인터뷰를 해볼게요. 몇 학년이에요? 저 3학년이요. 중학교, 중학교 3학년. 거기 서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인터뷰를 할게요. 저기 스마트폰 사용 시간 계산을 해봤어요? 예. 네. 하루 평균 한 몇 시간 나와요? 한 두세 시간. 두세 시간. 거의 비슷하게 대한민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하루 평균 가용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적게 나오는데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학원 좀 다니고 해서 그 시간이 좀 많이 빠져나가나요? 예. 네. 그랬을 때 2시간에서 3시간 주중에는 그 2시간에서 3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가용 시간인데 적어봤어요? 주로 뭐 하면서 보내는지?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도 하고 그 다음 축구하고. 축구도 하고 또 TV 보기. TV도 보고. 이거 어르신들 아닌가? TV도 보고. 네. 또 별거 안 하는데요. 중학교 3학년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소년의 하루 일과 스마트폰, 축구. 오늘도 지금 축구 하시다가 온 것 같아요. 조기 축구. 네, 거기다가 TV 보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적어본 것 중에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없는데요. 다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자, 이거를 앞으로 조금 구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데 학생이 나를 잘 도와주고 있는데 남는 시간은 놀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놀고 쉬기도 하지만 나를 충전하기도 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예. 예.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쉰다라는 개념은 논다가 아니라 놀기도 하고 나를 개발하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그래서 다양한 것으로 쉬되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간만 나면은 스마트폰을 하게 되고 시간만 나면은 축구만 하게 되고 시간만 나면 TV만 보게 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TV,
축구라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활동에 내가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괜찮은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더 괜찮은 원하는 학과에 가기 위해서 개발하면 좋을 만한 취미 행동, 여가 행동이 들어가면은 더 좋아요.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요 할 거 다 합니다, 교수님. 학원 다 다니고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도 제법 잘 유지해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좀 하면서 쉬려고 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스마트폰만 하면서 쉬면은 마음은 행복해요. 근데 뇌는 수능 보고 난 직후에 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뇌는 쉬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오류.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데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TV로만 쉬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뇌의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남는 시간에 스마트폰과 TV로만 쉬게 되면은 나중에 스트레스 받을 때 스마트폰과 TV로밖에 풀 수 없게 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연봉이 많이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까지는 남는 시간 해야 되는 활동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멋진 학생이었지만은 남는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내가 하면 도움이 되는 것을 추가하면은 더 멋진 여가 선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만 얘기하고 끝납시다. 하나만 지금 떠오르는 대로 버킷리스트. 뭐를 해보면은 학생의 앞으로 삶에 좀 도움이 될까요? 취미생활 뭐 하나를 늘려보면 독서. 자, 기존의 독서는 아버지가 하라고 한 독서, 엄마가 하라고 한 독서였다면 그거는 취미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독서는 취미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자기 개발이라고 해요. 그런 취미 하나를 한번 넣어볼 의향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마워요. 자, 남는 시간을 스마트폰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했을 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기억하고 이해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스마트폰으로만 쉬면은 큰일 나요. 뇌가 더 오히려 뜨거워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용 시간을 다시 설정할게요. 내가 지금 하루에 남는 시간이 얼마가 됐던 50% 이상을 스마트폰이나 TV나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이만큼 쓰는데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내 남는 시간 중에 50%를 넘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쉴 때마다 스마트폰만 하게 되고 게임만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모님하고 첫 번째 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남는 시간 중에 몇 %를 스마트폰을 하는 걸로 할까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결정을 하되 제가 안전한 걸 알려드릴게요. 최소 3분의 1을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3분의 1을 넘어가면은 나중에 아까 전에 말했었던 대로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3분의 1을 계산해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부모님하고 사용 시간 한번 다시 계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의를 하면서 자, 두 번째 단계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학교에 안 가죠. 그래서 남는 시간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은 남는 시간이 한 2배나 3배가 될 건데 그 기준에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쿨하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 오늘의 핵심 일요일은 점진적으로 해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일요일 날을 일주일 중에서 제일 적게 사용하는 날로 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월요일 날 학교 가고 싶어져요. 아까 전에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게임이 언제 제일 재밌었다고요? 중간고사 기간에. 아버님, 치맥이 언제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나서 딱 결심하고 오늘 밤에 마지막 시켜먹는 치맥이 인생 진리잖아요. 이거를 게슈탈트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해야 되기 전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평소 게임하는 것보다 더 맛깔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비가 왔으면 좋겠어. 다음 날 그 행동이 더 하기가 싫어지는 역효과가 생기는 원리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 게임하고 죽자, TV 보고 죽자, 스마트폰 하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월요일 날 학교가 전쟁이 났으면 좋겠어. 비가 왔으면 좋겠어. 휴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월요병이 심해지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월요일이 성공해야 일주일이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오히려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는 날로 잡는 게 핵심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다 저를 잘 보세요. 이 사용 시간을 정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부모님들은 매일매일 사용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죠? 네, 저를 믿고 오늘 자녀들에게 관대하고 인자한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매일 허락하셔요. 단 사용 시간을 정할 때 첫 번째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돼요. 순서에 있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부터 사용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상 해야 될 숙제와 학원 과업을 다 끝내고 당당하게 하는 게 스마트폰과 마우스 잡고 그리고 리모컨 잡고 TV 보고 컴퓨터 하는 거에 대해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학생의 뇌 기능이 평소보다 40% 이상 하락된 상태에서 공부가 시작돼요. 네. 만약에 게임을 먼저 하고 스마트폰을 먼저 하고 책장을 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뇌는 평소보다 40% 이상 집중 유지 능력이 저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지금 당장 집에 오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하고 싶지만 내 뇌가 제대로 에너지를 100%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할 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엄마 아빠와 함께 상의해서 첫 번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뭐냐면 오늘 이따가 결정되는 매일매일 사용 시간 30분이든 1시간이 나오면 그 1시간을 오늘 다 써도 돼요. 그런데 원한다면 오늘은 별로 사용할 거리가 없으면 아꼈다가 몰아서 내일 2시간을 한꺼번에 써도 돼요.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1시간 다 안 쓰고 조금 아꼈다가 내일 오늘 아낀 것만큼 쓸 수도 있게끔 규칙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하냐면은 우리 부모님도 아셔야 돼요. 만족 지연 능력 훈련을 해야 이 훈련들이 무슨 원리냐면은 자기 주도 학습 원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할 일 다 한 다음에 하기. 두 번째는 오늘 사용해도 되고 참았다가 내일 써도 되기. 선택은 자녀에게.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오늘 사용해야 될 내 권리로서의 30분이나 1시간을 원한다면 특별용돈 4,000원으로 교환도 가능하게끔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하냐면은 자발적 욕구 충족 행동을 포기하는 훈련을 스스로가 하게끔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 시간과 사용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제 요령을 우리 부모님들도 이해하셨죠?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단계 훈련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이거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의 등급을 확인하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해도 되는 등급의 게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등급의 게임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 왜 해야 되냐면은 나는 재밌다고 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PC 버전, 스팀 버전이 실제로는 19세 미만은 하면 안 되죠. 그럼 카카오 버전은 하면 될까요? 중학교 2학년부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이 내가 하면 안 되는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즐기고 있을 때 그런 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 총 쏘는 FPS 게임이
실제로 내 뇌에는 폭력성이라는 자극 도파민을 분출시킨다. 그래서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은 아무리 재밌어도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아버님들이 주체가 되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게임 등급을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하면 안 되는 등급의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삭제예요. 다만 오늘 삭제하면은 부모 자녀 관계도 즉시 삭제되니까 그래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조금씩 그 게임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이 꼭 규칙에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면은 푸시 알람은 다 무음으로 해놓기. 예. 푸시 알람을 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절대 계획적으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 이벤트, 아이템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로그인하게 만들고 로그인하면 절대 그냥 로그아웃 못합니다. 로그인 한 김에 상점도 들어가 보고 친구들하고 채팅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니까 푸시 알람을 무음으로 해놓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규칙 중에 하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돈 안 쓰고 게임하세요. 이거는 게임 교수님이 정말로 강조하는 거예요. 돈 쓰면서 게임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앞으로는 게임을 열심히 안 하게 돼요.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열심히 할 필요성을. 아버님 게임이 재밌었던 이유가 그 험한 고생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얻는 맛이었잖아요. 근데 그 고생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생에서도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게임처럼 돈으로 태우거나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게임의 건강한 것 중에 하나가 노력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현질을 많이 하게 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뽑는 맛으로만 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뽑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게임을 오히려 더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템 사용 유통기한 되기 전까지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현질을 최소화하면서 게임하되 실제적인 팁을 아버님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갈 거예요. 자, 현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고 싶은 스킨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은 사고 싶을 때마다 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원리, 내 용돈에서 한다. 첫 번째가 내 재산에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스페셜 홀리데이 때 그때 뽑는다. 아무 때나 막 뽑으면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생일날이나 아니면 이벤트 데이 때.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꽝이 나오던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나 스킨이 나오던 횟수를 정해놓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5번만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직접 터치하면은 뽑기 맛에 빠져서 습관이 될 거예요. 이걸 촉각 경험이라고 그래요. 아버님들 느끼시죠? 도박이 무서운 이유가 이 패 쪼는 맛, 이 촉각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촉각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내가 뽑고 싶은 뭐 가챠 박스나 랜덤 박스 그거를 딱 지정하면은 최후의 순간에 터치는 아버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촉각 경험을 아버님이 대신해 주셔서 자녀들이 실제로 뽑는 터치를 최소화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물론 부작용이 있어요. 아버님들이 뽑기 맛에 빠지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칙들이 필요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끝나고 나서 유인물에 적혀져 있는 대로 나를 영원히 끌고 다니는 유튜브 알고리즘 3가지 장치를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학생이 정말 보고 싶은 거를 그냥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동 추천 영상, 다음 영상이 안 뜨고. 그래서 자동 추천 이러한 영상 기능들 3가지를 해제하는 방법을 써놨으니까 그거를 오늘 자녀들하고 꼭 하는 게 유튜브 시청의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알고리즘이 끌고 다니는 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할게요.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지금부터 이제 목숨이 다 됐네요. 하나를 얘기할 건데 집에 가서 마저 작업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시간상 지금부터 현재 규칙을 스마트폰이 됐던 TV가 됐던 컴퓨터가 됐던 규칙을 대부분 집안들은 정해 놓으셨겠죠. 그 규칙들을 써보시면서 일단은 다 써보세요. 써보시고 잘 지켜지는 것과 보통인 것과
잘 안 지켜지는 거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규칙들을 다 써본다. 단 부모님과 자녀가 상의해서 쓰는 같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규칙은 같이 적어주시고 그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동그라미, 보통인지 세모, 잘 안 지켜지고 있는지 X에 대한 평가는 각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작업을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규칙을 한번 적어보시죠. 규칙을 아직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 안 사줬어요 하시는 부모님은 TV 관련해서는 규칙을 정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관련한 사용 규칙이라도 적용을 하셔서 지금부터 규칙을 일단은 리스트업 하시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그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동그라미, 세모, X로 각자가 써보는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많은 가족들하고 이거를 다 나누면서 제가 그 피드백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대집단이기 때문에 한 가족하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머님하고 우리 학생 잠깐 앞으로 나와볼까요? 박수로 좀 맞이하겠습니다. 그 용지. 네. 네, 몇 학년이죠? 중3이요. 중3. 근데 왜 요즘에 중3들은 키가 쑥쑥 자라서 아래 가서 서줄래? 그러면은 이제 구도가 잘 나오잖아, 이렇게. 저기 아들이 좀 얘기 먼저 하도록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스마트폰 사용 규칙 점검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규칙이 뭔지 일단은 얘기를 들려줄래? 무슨 규칙을 정했었어? 그냥 밤 11시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 거 빼고는 없어요. 밤 11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중학교 3학년인데 밤 11시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규칙일 수 있는데 어떻게 잘 성공하고 있어? 하고 있긴 한데 하고 있긴 한데 뒤에 대자가 붙었다라는 거는 그런데 지키고 싶진 않죠. 지키고 싶진 않은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켜져? 지키고 싶지 않은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엄마가 연령의 갑이셔서 근데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11시 이후가 되면은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건가? 뭐 어떤 장치가 있는 건가? 장치가 있는 거. 그 장치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듣자면 스크린 타임. 스크린 타임이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11시가 되면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꺼지겠네? 네. 그러면 지켜지는 그 정도로는 O 세모 X 지금 어느 수준이지? 5. 그런데 실제로 만족감은 X. 희망하기로는 요 규칙을 어떻게 조금 다듬으면 좋겠어? 너의 바람. 조금만 다듬는다면. 없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규칙을 어마어마하게 다듬는 건데 아마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듬어 보자면 12시? 1시? 12시, 1시. 자, 그럼 이제 어머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 규칙이 하나인데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옆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자동으로 꺼진 스크린 타임이 있다 보니까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네네. 어머님도 그 부분은 이라고 얘기하셨으면 그 부분이 아닌 걱정되는 다른 부분도 있나요? 너무 이제 그 남는 시간에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고 운동도 잘 운동하고 이런 노는 시간들 빼고는 다 이제 전화기를 너무 보고 또 어떨 때 PC방도 가고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스마트 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자, 여기서 걱정이 드시는 이유가 11시에 스크린 그 기술 때문에 정확하게 꺼지는 것은 그거는 만족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가 달고 산다. 맞아요. 네. 인정? 참 착해요. 바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달고 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남는 시간에 좀 쪼개가지고 달고 살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좀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1시까지나 12시까지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그렇다면 내 권리, 내 이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의 사용의 태도도 조절할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
근데 엄마가 요청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달고 사는 거는 같아? 혹시 여자 사람 친구가 그러면 또 이해가 되네요. 없을 때도 달고 살고. 없을 때는 왜 달고 살았어? 여자 사람 친구가. 그때는 만들고 싶어서? 그건 아니고 뭐냐면 습관이 되면은 내가 많이 쓰고 있는지 많이 쓰고 있지 않는지 정리가 안 되는데 하나 교수님도 인정이 되는 건 뭐냐면 달고 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개로만 모든 것을 해소한다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얘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걔를 달고 사는 그 행위를 다른 아까 전에 학생이 얘기했었던 가치 있는 활동으로 좀 확장해 볼 의향은 있어?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바라보면서 교수님을 따라해봐. 어머니, 나 이제 덜 달고 사니 덜 달고 사니 12시까지 12시까지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그 어머님과 학생이 정말 오늘 고맙게도 이제 협조를 잘 해주셨는데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꼭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해야만 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내 욕구 행동으로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락받고 싶으면 흔히 말하는 의무 행동, 약속 행동도 잘하고 가치 행동,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 나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들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 시간을 좀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하고 싶으면 그 전에 달고 살던 것들을 좀 더 건강하게 다른 것으로 분산해 보게 되면은 부모님도 차라리 그게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용 규칙을 점검을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 규칙을 정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들도 아셔야 될 게, 야, 이렇게 정했으니까 따라해가 되면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녀와 부모와 같이 얘기를 해봤을 때 어느 규칙이 마음에 안 들고 왜 잘 안 되는지,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서로 양보하거나 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로 어느 순간에 참지 못하고 결국은 현질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딱 그 순간, 그 타이밍이 되면 현질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볼 때 그 순간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앞순간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언제만 되면은 유독 리모컨을 누르지, 유튜브 손이 가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기 직전, 앞단계 행동이 있단 말이야. 밥 먹기 직전,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 집에 계시는데도 얘도 사춘기가 왔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밥상에 앉으면 습관이 돼서 스마트폰 거치해놓고 딱 본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기 직전 밥 먹는 상황이 될 때마다, 예를 들면 화장실 갈 때마다, 혹은 잠자려고 누웠을 때, 이런 앞전 상황을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더 많이 유튜브를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게임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언제 실패하느냐, 하고 있는 순간을 들여다보면은 못 고쳐요. 그 앞단계에 내가 무슨 순간만 되면은 스마트폰을 하고 있지에 대한 앞순간을 보고 그 앞순간의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여기 있다. 집에 오면은 일단은 스마트폰 손에 잡고 한 편이라도 유튜브를 봐? 아니요. 그러면은 집에 오자마자는 안 해? 네. 오케이. 그러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하는 타이밍이 주로 언제야? 그냥 심심할 때 그 심심할 때가 집에 와서 한 몇 분쯤? 그냥 대충 모르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극을 바꾼다라고 그래요. 집에 오자마자 혹은 밥 먹을 때 무조건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도 그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스마트폰 일단 딱 펼쳐놓고 보잖아요. 그 앞단계에 내 행동을 알아차리고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다음 주에 이제 그 코칭 심리 기법의 대가 교수님이 오셔서 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알려주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거. 오늘부터는 현관문에 종을 다세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앵커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게 될 건데 우리 학생들도 이제부터는 현관문이 열리고 딸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나는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스마트폰 메신저를 확인한다가 아니라 그 딸랑 소리와 함께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세수부터 한다로 순서를 바꾸는 그러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직전에 내가 안 좋게 스마트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작들을 건강한 다른 걸로 바꾸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정리를 할게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이제 게임하면서 수학, 근해 공식부터 해서 삼각함수의 원리까지 마인크래프트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쉽게 알 수 있는 이러한 방송들 보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유인물에다가 적어놨고요. 게임은 수학과 물리학과 심리학의 원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버케블러리부터 해서 문법까지 아주 쉽게 게임을 하면서 성적도 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시간을 때우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채우고 있는가, 나 성장을 위해. 그러니까 가치와 목적에 맞게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게임 사이트와 게임 고르는 그러한 요령들을 유인물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집에 가서 앞으로는 게임을 하겠다 안 하겠다 보다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임들에 대한 체험과 나눔들도 같이 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